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 노인 빈곤율과 연금기금 재정의 악화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 부양비는 21.7명으로 여유가 있지만 나머지 지표가 몹시 나쁩니다. 합계 출산율은 최근 0.7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고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요약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동시에 고령 인구들이 가장 가난하게 사는 국가인데요. 오늘은 오랜 시간 지지부진해지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앞으로 연금이 노인에게 전체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 14.8%의 3배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34.1%로 OECD 평균 14.7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는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다시 일터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노인들에 대한 어려운 지표는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령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치만 보아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연금개혁에 성공해서 전국민 연금제도가 정착된 미국, 일본, 영국, 핀란드 등에서는 고령층 자살률이 오히려 안정되거나 낮아지는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입니다. 현재 고령화 문제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고 이를 대비하면서 여러 국가가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거나 이미 성공했는데요. 다양한 해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 노인에게 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의 현실 때문입니다. 선진 복지 문화가 자리 잡은 유럽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서 대다수 노인이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1988년에 처음 시행되어서 그 역사가 아주 짧은데요.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률은 38.3%에 그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월 56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중 50% 이상이 월 4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연금 가입기간이라는 꼼수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은퇴 전 100만원 소득이 있었다면 연금을 4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40%라는 비율은 연금 가입 기간 40년을 채웠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이 20년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소득 대체율은 그의 절반인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연금 혜택을 받고 지내는 노인들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의 노인 전체 지급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초연금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를 결정하고 분류하는데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아동수당 도입 당시 하위 80%에게 지급하려 했던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크다는 지적에 맞추어 모든 대상자로 확대 실시했었습니다. 이처럼 소득 하위 70%를 결정하는데 행정비용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행정비용을 노인을 위한 기본소득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함께 받을 때 연계해서 금액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때도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제도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복 등 제도 간의 역할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 논의 범위가 이미 구조개혁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 간의 역할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형평성을 파괴하는 연계감액 제도들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높아지는 노인 빈곤율입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은 아마도 연금개혁의 가장 주요한 이유일 텐데요. 현재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악화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40%까지 축소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급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은 높아지는 노인 빈곤율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연금 지출은 국민 총 생산 대비 3.5%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는 OECD 평균 9.2%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 수준은 아주 초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매년 10조 원씩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성 핑계를 대는 것이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8%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는 것이 연금개혁의 주요한 골자임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이렇게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소득 중 9%를 더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높아지는 노인 빈곤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다른 어떠한 정책도 새로워지지 않고 있고 노인 빈곤을 가져오는 사회 상황에 대한 개선의 노력도 없이 돈이 없으니 돈을 더 내라고 말하는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해 보이는지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노인소득보장제도는 퇴직제도로 인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제도는 고령 노동자를 퇴출해 인건비를 줄이고 이윤을 늘리려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생겼는데요. 퇴직제도 시행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집합적으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조직한 것이 공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제도의 이런 기원을 생각하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능가하고 있는 현재 연금보험료가 어디에 더 많이 쓰여야 할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세대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세대 간 부양이라는 공적연금 원리에 충실한 연금개혁을 추진해 미래에도 노후 빈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이 노인 전체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